안녕하세요. 클럽메드 여행사연 이벤트, 오늘도 사연을 소개할 클매지기입니다. 오늘은 8번째 사연 소개 시간이고요. 총 5개의 사연을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세요. 사연은 시간 관계상 일부 요약 편집한 점 먼저 알려드리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첫 번째 사연, 권영희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클럽메드가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던 90년대 중반 아름다운 클럽메드 푸켓에서 익스커션 지오로 근무했던 권영희입니다. 당시엔 클럽메드에서 평생 사는 것이 제 소원이 되었을 정도로 클럽메드의 즐거운 삶에 푹 빠져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프랑스인인 제 남편과 쌍둥이 2딸과 함께 클럽메드 GM으로서의 삶을 이어가며 그때 못다 이룬 소원의 아쉬움을 달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로 2년 가까이 클럽메드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다가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온 이번 기회에 2019년 봄 클럽메드 체러팅에서 겪었던 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9년 봄 클럽메드 체러팅 여행은 제게는 2017년, 2018년에 이은 세 번째 체러팅 여행임과 동시에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뿐인 제 여동생 가족과 함께하게 된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실은 제 여동생은 그로부터 5년 전 림프암 3기 선고를 받고 당시 갓 태어난 젖먹이 아기를 떼어놓고 힘겨운 암투병 생활을 시작해야 했던 암 환자였습니다. 클럽메드 출발일 며칠 전 마지막 검사에서 기적처럼 암세포 사멸 판정을 받고 제2의 삶을 다시 살게 된 제 여동생에게 클럽메드 여행은 그야말로 온 가족이 함께 병마를 이겨낸 노고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너무나 뜻깊고 중요한 여행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넉넉지 않았던 형편으로 결혼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이었던지라 너무나 흥분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하루하루 꼼꼼히 준비했고 드디어 말레이시아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벅찬 마음으로 꿈에 그리던 클럽메드 체러팅이 있는 말레이시아 콴탕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은 늘 행복의 최정점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일본의 골든위크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수백 명으로 불어난 일본인 투숙객들 사이에 끼어 버스를 타고 빌리지로 향하던 중 큰 조카의 여권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산인해였던 공항 클럽메드 카운터에서 짐을 챙기느라 손에 들고 있던 여권을 공항 클럽메드 데스크 위에 잠깐 놓아두었던 것이 화근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버스는 출발한 지 수십 분이 지난 상황이었고 100명 가까운 승객이 탄 대형 버스를 다시 공항으로 돌릴 수도 없었던지라 타는 속을 쓸어내리며 빌리지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인 지호를 통해 공항과 연락을 취했으나 여권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한국처럼 전화 한 통이면 쉽게 여권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말레이시아에서는 완전한 착각이었던 것이죠. 비협조적인 현지 공항 경찰과 허술한 CCTV 체계, 그리고 한국 여권은 동남아 여권 암거래 시장에서 최고가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이제는 남은 며칠 동안 반드시 여권을 다시 만들어서 귀국 비행기에 온 가족이 탑승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동생은 곧바로 클럽메드 빌리지 근처 시골 경찰서와 사진관을 다니며 필요한 서류를 받고 사진을 찍고 수십만 원을 들여 현지 택시를 대절해 한국 대사관과 말레이시아 이민국이 있는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향해 다음날 새벽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저녁 식사 시간,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파자마를 대충 걸치고 나와 떠날 준비가 다 되었고 내일 새벽 출발이라 일찍 자야 한다며 밥을 먹다가 울고 앉아있던 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최고로 행복해야 할 순간에 그토록 기다리던 곳에 와서 하루도 맘 편히 즐기지 못하고 그렇게 동생은 20시간 가까운 일정을 소화하고 밤 12시가 다 되어 초췌한 얼굴로 빌리지로 되돌아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최대한 빨리 서류를 발급해 주었지만 말레이시아 이민국의 비협조로 인해 마지막 시간까지 현지 담당자와 피말리는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그날 탑승 허가 서류를 받지 못한 채 다음날 오전 10시에 발급해 주겠다는 약속만 겨우 받고 되돌아온 것입니다. 빌리지에 남은 가족들은 하루 종일 동생이 보내오는 카톡을 읽으며 초조하게 서류 발급이 성사되기를 기다렸고 발급이 지연되자 이번 일로 인해 어렵게 치료된 동생의 암이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날 서류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제가 나섰습니다. 힘든 동생을 대신해 제가 새벽에 출발하여 이민국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분과 만났고 드디어 탑승 허가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수많은 어려움과 난간을 헤치고 무사히 예정대로 귀국 비행기에 오르게 된 것을 축하하며 온 가족이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클럽메드 여행은 낯선 여행지에서 맞닥뜨린 어려움을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간 쌓여있던 서로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진정한 가족애를 느끼게 해주었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동생과 나의 진정으로 행복한 클럽메드 여행을 꿈꾸어 봅니다. 혹시라도 1등의 행운이 제게 와준다면 그 행운은 꼭 제 동생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가족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시고 탑승 서류를 받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수고해주시고 도와주셨던 클럽메드의 지호 여러분과 한국인 총지배인 제니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90년대에 클럽메드 지호였던 분의 사연이라 더 뜻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여권을 분실하시는 바람에 여행 내내 초조하시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가족이 힘을 합해서 극복하셨다니 굉장히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김주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편 회사 입사 10주년 기념으로 2주간의 휴가를 받았어요. 길게 받은 만큼 아무데나 갈 수 없어서 어디로 갈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TV에서 윤식당을 처음 하더라고요. 발리에 저런 곳이 있다니, 거북이와 같이 수영을 할 수 있다니, 한국 사람도 많이 없다니, 어머 이건 당장 떠나야 해. 바로 비행기 티켓 끊고 리조트를 예약하고 부푼 마음을 가득 안은 채 발리로 떠났어요. 발리 안에서도 섬이라 새벽 일찍 빠당바이항에서 배를 1시간가량 타고 길리섬에 도착. TV에서 봤던 그대로 투박하지만 자연 친화적인 섬의 모습과 순박한 원주민들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유럽인들에겐 이미 유명한 휴양지였어요. 한 달 가까이도 머물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만한 게 숙소도 아주 비싸지 않고 스노클링, 스킨스쿠버 하기에도 너무 편하고 마사지도 저렴하고 옆에 다른 섬도 가볼 데가 많고 관광객이 많아 분위기도 활기차고 저녁에 석양이 환상적이고 관광지인 만큼 맛집과 바가 많아 술과 음악이 가득한 장점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휴양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어요. 왔으니 윤식당 앞에서 사진이라도 찍자 하고 바다 앞 좁은 바위길을 아슬아슬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 악 하더라고요. 이건 분명 한국인의 비명인데 하고 깜짝 놀라 돌아봤더니 저를 보고 한국인 아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온 지 3일째인데 한국인을 처음 봤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소리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지에서 한국인끼리 이렇게 반가워하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조식으로 배를 든든히 채우고 하루를 시작. 낮에는 저렴한 생과일 주스와 카페 라떼로 시원하게 목을 축이며 스노클링, 스킨스쿠버로 거북이와 실컷 놀고 저녁엔 해산물 바베큐와 맥주를 먹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 일주일을 했는데도 지겹지 않고 다음 날이 더욱 기대되는 여행이었습니다. 제 인생 통틀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인도네시아 길리 섬으로 일주일간 여행 다녀오신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길리섬은 아마 저희 여행 사연 이벤트 소개하는 동안에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저는 발리는 많이 가봐도 길리는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 사연을 듣고 꼭 길리에 가봐야겠다 버킷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김지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수영복 한 벌로 보낸 신혼여행. 몰디브의 바다. 문을 열면 쏟아질 듯 찰랑이는 투명한 물결. 계단에 발 디디면 수면에 선 듯 한가득 나를 둘러싼 푸른 보석의 바다. 저와 남편은 클럽메드 몰디브 카니 빌리지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눈을 감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건 그 시절 신혼의 설렘일까요? 가슴이 시릴 만큼 파랗게 반짝이던 몰디브의 바다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어서일까요? 컵라면 싸들고 다녔던 배낭여행 외에 이렇다 할 해외여행의 경험이 없던 남편과 저에게 몰디브 카니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었고 그 속에는 모험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윈드서핑이며 카약이며 저는 들은 적 본 적도 없는 스포츠를 사람들은 바다 이곳저곳에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호님들의 강의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우리는 지도 하나 들고 보물찾기 하듯 떨리는 마음으로 살짝 그림 속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보드 위에서 바다를 떠다니는 윈드서핑은 보기에도 멋지고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라면 할 수 있겠는데? 라며 자신있게 보드 위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드에 올라 돛을 끌어올리려니 몸은 앞뒤로 흔들흔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풍덩풍덩 바다로 다이빙해야만 했습니다. 보드 위에서 균형 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고 잡고 버텨야 했던 돛의 무게도 상당했습니다. 수많은 도전 끝에 저는 바다를 가르는 돌고래처럼 바다 위를 미끄러져 가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간신히 돛을 잡고 뒤뚱거리며 보드 위에서 버틸 정도의 작은 성공에 이르렀습니다. 작지만 뿌듯한 성공이었지요. 카니가 아니었다면 언제 제가 돛이라도 잡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벨기에 중년 부부를 만나다. 카니에서는 부지런히 예약만 하면 하루 종일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활동에 익숙해져 갈 즈음 3종 경기라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이미 여러 번의 도전에 한껏 들뜬 우리의 발걸음은 철조각이 자석에 끌리듯 3종 경기가 벌어지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3종 경기는 두 커플이 한 조가 되어서 하는 경기인데 수영, 카약, 요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수영도 자신 없고 요트는 해본 적도 없는 터라 발길을 돌리려는 찰나 한 백인 중년 부부가 우리에게 한 팀을 요청했습니다. 그분들은 수영과 요트를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카약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우리는 한 팀이 되어 3종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득하게 무모한 도전이었지요. 그보다 지금도 생생하게 그려지는 경기는 마지막 요트 경기였습니다. 벨기에 부부와 함께 우리가 요트에 오르자 벨기에 부부는 요트의 돛을 이리저리 당기며 요트를 움직였습니다. 마치 바람길을 훤히 보는 듯한 솜씨였지요. 요트는 제대로 바람을 받고 시원하게 바다를 가르며 빠른 속도로 나갔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요즘 애니메이션에 비유하며 모아나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기분이랄까요? 물론 우리는 요트 위에 앉아 벨기에 부부님의 항해 솜씨에 감탄하고 있을 뿐이었지만요. 정말 온몸이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중년 부부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의 멋진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넷이서 오키나와로. 몇 년 후 우리는 4명이 되어 다시 클럽메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오키나와로 떠났습니다. 카니처럼 물 위에 지어진 집은 아니었지만 이곳의 바다와 여러 놀거리도 카니의 그것과 맞먹을 만큼 환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중학생이 된 아들은 가끔 엄마 아빠만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며 투덜댑니다. 그러면 저는 앨범에서 2살배기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너도 갔다 왔어 오키나와 라고 대답합니다.
오키나와 풀장 앞에서 나뭇잎 한 장을 손에 들고 오리처럼 뒤뚱거리는 아들의 뒷모습과 신이 나서 두 팔과 다리를 마치 네 다리처럼 파닥거리고 있는 어릴 적 사진을 보며 아들은 그런가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혹시 커다란 파도풀을 자랑하는 땡땡 월드 아니야? 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는 너는 이때 엄마 뱃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너도 갔다 온 거야. 라고 우기곤 하지요. 얘들아, 두 살 때의 기억을 떠올리라는 둥, 뱃속에서 여행했다는 둥, 엄마가 좀 너무했지?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가족 함께 꼭 다시 가보자꾸나. 네, 몰디브 카니로 신혼여행 다녀오시고 나중에는 두 자녀와 함께 오키나와 가족여행까지 다녀오신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몰디브에서 즐기신 많은 액티비티 그리고 몰디브의 그런 환상적인 풍경을 너무 글로 예쁘게 담아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연은 이번 주에 새로운 사연은 아니고 예전에 보내주셨던 사연 중에 아직 소개해드리지 않은 사연으로 준비했는데요. 둘 다 클럽메드 발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일단 네 번째 사연 먼저 들어보실게요. 네 번째 사연은 민진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팔순 노모를 모시고 어디로 여행을 갈까 고민하다 고른 클럽메드 발리. 직장 다니면서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하는 여행 일정 짜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행사 패키지 여행을 갈 생각도 했는데 여행사 패키지 여행은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나이 많으신 어머니에게 버거울 듯해서 클럽메드를 생각해냈다. 발리는 항상 언젠가는 가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클럽메드 발리가 평점이 높아 겸사겸사 결정하게 되었다. 공항에 도착하니 클럽메드 직원이 픽업하러 나와 있어서 편하게 숙소까지 갈 수 있었다. 물론 사전 신청한 내용이긴 하지만 숙소는 멋진 열대나무들로 둘러싸여 있고 자그마한 호수가 있어 일광욕하는 도마뱀도 볼 수 있었다. 뷔페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식사가 너무 맛있고 종류가 다양해서 우리 둘 다 몸무게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저녁에는 클럽메드 스태프들의 공연을 보면서 칵테일 바에서 칵테일 무한 리필해서 마실 수 있었다. 모든 것을 숙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치 천국 같은 발리와 클럽메드 숙소. 코로나가 끝이 나면 다시 한번 클럽메드로 여행 가고 싶다. 나의 베스트 프렌드 팔순 오마니와 함께. 네. 팔순 어머니와 클럽메드 발리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연, 다섯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광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럽메드에서 톡으로 보내온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저는 2006년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클럽메드 통해서 발리로 다녀왔습니다. 삼지창을 멋지게 든 분이 발리 공항에 나와서 픽업을 해주시더군요. 정신없던 결혼식을 마치고 부랴부랴 클럽메드를 통해 간 발리의 신혼여행길은 너무 즐거웠고 지오들과 함께 맥주도 마시고 즐거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물론 신혼여행에서 우리 첫째 딸을 가졌고요. 축복받았죠. 아이들도 이제는 중학교 1학년, 2학년으로 성장을 해서 아이들과 다른 여행지보다는 특히 클럽메드를 통해 꼭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더욱 이벤트에 신청한 것은 사실 와이프랑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너무 금액이 비싸서 못 갔거든요. 좋은 꿈 꿔서 꼭 당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클럽메드 발리로 신혼여행 가시고 또 너무나 소중한 허니문 베이비까지 얻게 되신 분의 즐거운 행복한 사연이었습니다. 네, 요즘 사연 중에 클럽메드인 사연이 더 많이 와서 클럽메드 아닌 사연을 더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어도 소개해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클럽메드가 아닌 사연도 언제나 환영이니까 다양한 여행지, 다양한 에피소드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주 5개 여행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소개된 사연자분들께는 이쿠나 클럽메드 에코백 타올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많은 사연 기다리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